상견례 자리에서 강민준의 어머니 한지영 58세, 재벌가 출신은 노골적으로 박영희를 무시하며 10억 원의 예단과 강남 아파트, 갤러리 개업 자금을 요구한다. 처음에는 딸의 행복을 위해 참으려던 영이지만 점차 이들의 진짜 목적이 돈임을 알게 된다. 강민주는 사실 도박과 횡령으로 빚더미에 앉은 사기꾼이었고 영희의 재산을 노리고 서윤에게 접근한 것이었다. 영희는 30년간 화랑을 운영하며 쌓은 안목과 지혜로 치밀한 복수극을 펼친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단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희 62세 청담동 한복판에서 영희 갤러리를 운영한 지 올해로 30년째다. 손님이 뜸한 오후 영희는 갤러리 한쪽에서 신진 작가의 작품을 감정하고 있었다. 세련된 회색 한복 차림의 그녀는 돋보기를 쓰고 그림의 디테일을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작가 앞으로 뜰 거야. 색감이 살아있어. 영희의 딸 서윤 35세의 갤러리 문을 열고 들어왔다. 국립현대미술관 큐레이터로 일하는 서윤은 오늘따라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엄마, 다음 주 토요일 저녁 시간 비워두세요. 무슨 일인데? 민준 오빠 부모님이랑 상견례 하기로 했어요. 영희의 손이 잠시 멈췄다. 강민준, 삼청동에 갤러리를 운영한다는 그 남자. 서윤이 6개월 전부터 만나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벌써 상견례라니. 그래,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데? 신라호텔 일식당이요. 민준 오빠 어머니가 예약하셨대요. 영희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신라호텔이라. 벌써부터 기싸움이 시작된 것 같았다. 상견례 당일 영희는 옷장을 한참 들여다봤다. 30년간 화랑을 운영하며 모은 명품 한복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품격 있는 자주색 비단 한복을 꺼내 입었다. 진주 목걸이와 귀걸이로 포인트를 주고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영희는 미소 지었다. 62세지만 여전히 자신 있었다. 30년간 청담동 미술시장에서 살아남은 여자였으니까. 저녁 6시 신라호텔 일식당 VIP룸. 영희와 서윤이 먼저 도착해 있었다. 서윤은 긴장한 듯 물만 계속 마셨다. 엄마, 민준 오빠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시대요. 그래. 엄마는 30년 동안 별의별 고객 다 상대했어. 걱정 마. 6시 20분이 지났다. 여전히 강민준과 그의 어머니는 나타나지 않았다. 영희는 찻잔을 들며 속으로 점수를 매기기 시작했다. 첫 만남에 20분 늦기. 예의 없음. 6시 30분 드디어 문이 열렸다. 샤넬 트위드 재킷에 에르메스 가방을 든 중년 여성이 당당하게 들어왔다. 한지영 58세. 뒤따라 들어온 강민준 40세은 톰 포드 정장을 입고 있었다. 어머, 미안해요. 청담동에서 오는 길에 차가 막혀서. 요즘 강남 교통이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사과는 했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한지영은 영희를 훑어보며 자리에 앉았다. 어머니가 박영애 씨시죠? 청담동에서 화랑하신다고 들었어요. 규모가 어느 정도 되세요? 첫 대면부터 재산을 묻다니. 영희는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작은 공간이에요. 30년 된 화랑이지만 대형 갤러리는 아니고요. 아, 그러시구나. 요즘 미술 시장이 어렵다던데 장사는 잘 되세요? 노골적인 질문에 서윤이 얼굴을 붉혔다. 하지만 영희는 침착했다. 다행히 단골 컬렉터들이 있어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한지영 여사님은 무슨 일 하세요? 저요? 전업주부예요. 남편이 사업을 좀 해서 집안 살림이나 챙기죠.
한지영이 메뉴판을 펼치며 말을 이었다. 우리 민준이가 좋은 집안 딸들 마다하고 서윤 씨 선택한 거 아시죠? 큐레이터라지만 수입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그래도 우리 민준이가 서윤 씨 성격 착한 거 보고 마음을 준 거니까 잘 부탁드려요. 식사가 시작되자 한지영의 공격은 더욱 노골적이 됐다. 근데 박 여사님, 청담동 화랑이면 건물은 작아세요? 아니 멀세? 자가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집은 성북동에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한지영의 눈이 반짝였다. 영희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돈 냄새를 맡았구나. 메인 요리가 나오자 한지영은 가방에서 A사 용지를 꺼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죠. 우리 민준이랑 결혼하려면 이 정도는 준비해 주셔야 해요. 영희가 종이를 받아들었다.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게 무슨...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윤이 종이를 낚아채며 보더니 창백해졌다. 어머니,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세요? 한지영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요. 요즘 갤러리스트들 결혼할 때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우리 민준이가 서울대 미대 나와서 유학까지 다녀왔는데 그 학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게다가 갤러리 개업하려면 위치 좋은데 공간 하나 구해야 하잖아요. 강민준이 거들었다. 장모님, 솔직히 제 친구들 부인들은 다 재벌가 딸들이에요. 강남 아파트 해주는 건 기본이고 갤러리도 몇백억짜리로 차려주더라고요. 저도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제대로 된 갤러리 하나는 있어야 서윤 씨도 갤러리스트 부인 소리 들으면서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영희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30년간 미술계에서 온갖 사람들을 봐왔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눈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이 모자는 가짜였다. 큰 금액이니 생각해 볼 시간을 주세요. 물론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면 곤란해요. 우리 민준이한테 줄 서 있는 여자들 많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주차장으로 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윤이 울먹였다. 엄마, 미안해. 내가 몰랐어. 민준 오빠가 이런 사람일 줄은.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30억이라니. 엄마, 우리 그만두자. 나 이 결혼 안 할래. 영희는 서윤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야. 계속 준비할 거야. 엄마, 끝까지 가볼 거야. 저 사람들이 얼마나 밑바닥을 보여주는지. 영희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윤이 고백했다. 엄마, 사실은 민준 오빠가 3개월 전부터 계속 돈 얘기를 했어. 엄마 화랑이 얼마나 되냐고, 집은 얼마짜리냐고. 나는 사랑해서 묻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었나 봐. 영희는 핸들을 꽉 쥐었다. 분노가 치밀었다. 서윤아, 엄마 믿고 따라와. 저 인간들, 우리가 만만해 보이나 본데 30년 청담동에서 버틴 박영희가 누군지 보여줄게. 그날 밤 영희는 갤러리 사무실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강민준 갤러리스트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미술계는 좁다. 30년간 쌓은 인맥을 동원할 시간이었다. 첫 번째 전화를 걸었다. 인사동의 오래된 화랑 주인에게. 여보세요, 김 사장님? 저 영희예요. 혹시 강민준이라고 아세요? 삼청동에 갤러리 한다는. 수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다. 그 친구요? 영희 씨, 조심하세요. 그 친구 미술계에서 소문 안 좋아요. 작품 위작 논란도 있었고 컬렉터들한테 돈 받아놓고 작품 안 준다는 소문도. 영희는 메모를 하기 시작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됐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영희는 평소보다 이 시간 일찍 갤러리 문을 열었다.
청담동 거리는 아직 한산했다.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며 어젯밤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했다. 노트에 적힌 내용들은 충격적이었다. 영희는 두 번째 커피를 마시며 다음 수를 생각했다. 이럴 때는 직접 확인이 제일이다. 그녀는 오랜 단골 고객이자 재벌 컬렉터인 이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영희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오늘 갤러리에 들러주실 수 있으세요? 상담 드릴 게 있어서요. 오후 2시 이 회장이 갤러리를 찾았다. 70대 후반의 이 회장은 30년 넘게 영희의 고객이었다. 그의 컬렉션은 수백억 대였다. 영희 씨, 무슨 일이요? 영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혹시 강민준이라고 아시나요? 갤러리스트인데. 이 회장의 얼굴이 굳었다. 그 사람 왜요? 혹시 제 딸이 그 사람이랑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뭐? 영희 씨, 절대 안 돼요. 그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이 회장은 2년 전 강민준에게 5천만 원짜리 그림을 구매했다가 위작임이 밝혀진 적이 있었다. 환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다른 컬렉터 한 분은 그 사람한테 3억을 맡겼다가 1년째 돈을 못 받고 있어요. 갤러리 운영자금이라고 빌려갔는데 도박으로 날렸다는 소문이 있어요. 도박. 영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혹시 증거가 있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걸 말씀드리면 그 사람 강원랜드 VIP 회원이에요. 매달 몇 천씩 날린대요. 영희는 메모를 했다. 이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오후 늦게 서윤이 갤러리로 왔다. 미술관 큐레이터 업무를 마치고 온 서윤은 피곤해 보였다. 엄마, 민준 오빠한테서 문자 왔어. 30억 언제 준비되냐고. 벌써? 응. 그리고 아파트는 자기 명의로 해달라고. 세금 문제 때문에 그게 낫다나. 영희는 냉소를 머금었다. 역시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였다. 서윤아, 엄마가 물어볼게. 너 정말 그 사람 사랑해? 서윤이 고개를 숙였다. 처음엔 좋았어. 나한테 잘해줬고 미술 얘기도 잘 통했어. 근데 요즘은 만날 때마다 돈 얘기만 해. 어제도 전화해서 내가 큐레이터라 돈을 못 버니까 내 엄마가 투자해줘야 한다고 했어. 그리고 나한테 월급 통장 자기한테 맡기라고 했어. 자기가 재테크 잘한다면서 생활비는 반반씩 내자고 하고. 영희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서윤아, 그 사람 사기꾼이야. 엄마가 확실한 증거를 잡을게. 그동안 넌 연기를 해. 모르는 척. 엄마, 내 딸 울린 대가는 비싸. 아주 비싸. 저녁 늦게까지 영희는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컴퓨터 화면에는 강민준의 SNS가 떠 있었다. 최근 게시물들을 보니 명품 시계, 외제차, 고급 레스토랑 사진들이 가득했다.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온 거지? 영희는 또 다른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사설탐정에게. 김 팀장님, 저 영희 갤러리 박영희입니다. 의뢰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사흘 후 김 팀장이 두꺼운 봉투를 들고 갤러리를 찾았다. 박 관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봉투를 열자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다. 강민준 신용정보조사 결과. 총 부채액 12억 원. 제1금융권 대출 3억. 제2금융권 대출 5억. 사채 4억. 연체 내역 8건. 신용카드 연체 3건. 대출 이자 연체 5건. 도박 관련. 강원랜드 출입 기록 최근 1년간 52회. 평균 베팅액 회당 500만 원.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이용 정황. 여성관계. 강남 룸살롱 단골 VIP. 최근 6개월간 지출액 3천만 원. 영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12억 빚. 그러니까 우리 집 재산이 목표였구나. 더 충격적인 건 다음 페이지였다. 한지영 58세 재산 현황. 남편 2년 전 사업 실패 후 잠적. 강남 아파트 경매 진행 중 채무 8억. 명품 가방, 보석 대부분 가짜. 실제 거주지 구로구 원룸. 영희는 웃음이 나왔다. 재벌 흉내를 낸 사기꾼 모자였던 것이다. 김 팀장님, 혹시 이거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나요? 당연하죠. 모두 공공기록에서 확인한 거니까요. 좋아요. 그럼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는데, 강민준이 서윤이한테 하는 말들을 녹음할 수 있을까요? 따님이 협조하신다면 가능합니다. 그날 밤 영희는 서윤을 불렀다. 서윤아, 엄마가 작전을 짰어. 너는 계속 결혼 준비하는 척해. 그리고 강민준이 하는 말들을 다 녹음해. 엄마, 그게 믿어. 엄마가 30년간 청담동에서 온갖 사기꾼들 다 봐왔어. 이번엔 우리가 이길 거야.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 후 영희는 강민준에게 먼저 연락을 했다. 민준 씨, 혹시 시간 되시면 갤러리로 와주실 수 있어요? 상의할 게 있어서요. 1시간 후 강민준이 갤러리에 나타났다. 이탈리아산 명품 구두를 신고 에르메스 벨트를 찬 그는 영희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다. 장모님, 좋은 소식이신가요? 앉으세요. 차 한잔 하시죠. 영희는 조선시대 찻잔에 녹차를 따랐다. 300만 원짜리 찻잔이었다. 강민준의 눈이 찻잔에 머물렀다. 30억 말인데요. 네.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강민준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이십니까? 장모님,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강민준의 웃음이 살짝 굳었다. 조건이요? 돈이 큰 만큼 단계적으로 드리려고요. 먼저 갤러리 개업자금 10억을 드릴게요. 그걸로 제대로 된 갤러리를 차리는 걸 보면 나머지도 준비하겠습니다. 아, 그거야 당연하죠. 장모님, 제가 어떤 갤러리를 만들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영희는 미소 지으며 금고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다. 이게 제 운영자금 통장인데요. 여기 얼마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통장을 펼치자 잔액이 찍혀 있었다. 50억. 강민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이게 30년 모은 돈이에요. 여기에 성북동 집, 이 건물, 그리고 몇 점의 고가 작품들까지 합하면 제 전 재산은 대략 120억 정도 됩니다. 120억이요? 네. 서윤이가 시집 가면 다 물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민준 씨가 우리 서윤이 잘 모셔주시면 결국 다 민준 씨 것이 되는 거죠. 강민준의 눈에서 탐욕이 번쩍였다. 영희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장모님, 제가 서윤이 정말 잘 모시겠습니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해드릴게요. 좋아요. 그럼 일단 갤러리부터 알아보세요. 좋은 자리 나오면 연락 주시고. 강민준이 갤러리를 나가자마자 영희는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윤아, 미끼를 던졌어. 이제 놈이 본색을 드러낼 거야. 과연 그날 저녁부터 강민준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서윤에게 걸려온 전화 통화 내용이 모두 녹음되고 있었다. 서윤아, 너희 엄마 진짜 대박이야. 120억이래. 우리 이제 평생 놀고 먹겠어. 민준 오빠, 그게 무슨. 아, 너는 몰라도 돼. 어쨌든 내 엄마 잘 모셔야겠어. 10억 받으면 일단 급한 빚부터 갚고. 빚? 오빠 빚이 있어? 아, 그게. 아무튼 걱정하지 마. 다 내가 알아서 할게. 다음 날 새벽 영희는 사설 탐정으로부터
또 다른 보고를 받았다. 박 관장님, 어젯밤에 강민준이 강남 룸살롱에 갔습니다. 거기서 친구들한테 장모가 120억짜리야. 이제 대박 났다고 자랑하더군요. 사진 찍으셨죠? 네, 여기 있습니다. 영희는 사진들을 받아들었다. 룸살롱에서 여자들과 술 마시며 호탕하게 웃고 있는 강민준의 모습, 완벽한 증거였다. 그리고 이건 좀 심각한 건데요. 뭔가요? 강민준이 갤러리 개업한다고 하면서 벌써 사채업자들한테 성금 받고 있더라고요. 갤러리 이름으로 3억을 빌렸어요. 갤러리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네. 아마 10억 받으면 그 돈으로 사채 갚고 나머지로 도박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영희는 차갑게 웃었다. 이제 확실해졌다. 사흘 후 한지영이 갤러리를 찾아왔다. 이번엔 더 화려한 차림이었다. 루이비통 드레스에 구찌 선글라스. 사돈 어머니, 안녕하세요. 태도가 180도 바뀌어 있었다. 영희는 속으로 비웃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이세요? 아이고, 그냥 인사차 왔어요. 우리 이제 가족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혼 날짜도 잡아야 하고. 날짜는 민준 씨가 갤러리 자리 잡은 다음에 잡죠. 아, 그것도 그렇네요. 근데 사돈 어머니 10억 말고 나머지 20억은 언제 주실 건가요? 아직 10억도 안 드렸는데 벌써 나머지를 물으시네요. 아, 그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야 하잖아요. 아파트도 알아봐야 하고 차도 계약해야 하고. 영희는 차를 따르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약속은 지킵니다. 대신 민준 씨가 정말 우리 서윤이 잘 대해주는 걸 봐야죠. 그럼요, 그럼요. 우리 민준이 서윤 씨 여왕님처럼 모실 거예요. 한지영이 돌아간 후 영희는 노트에 적었다. 영희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청담동 거리에 석양이 지고 있었다. 30년 전 이 거리에 작은 갤러리 하나 열었을 때가 떠올랐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무시했다. 하지만 그녀는 버텼고 이겼다. 이번에도 이길 것이다. 2주 후 강민준이 급하게 영희에게 연락을 했다. 장모님, 좋은 자리 나왔어요. 삼청동 메인거리 100평짜리 건물인데 매물로 나왔대요. 그래요? 얼마나 하는데요? 20억이요. 갤러리로 쓰기 딱 좋은 구조예요. 근데 계약금을 일주일 안에 넣어야 한대요. 10억 중에 5억만 먼저 주실 수 있으세요? 영희는 잠시 침묵했다. 그렇게 급하게 결정할 일인가요? 좋은 자리는 금방 나가요.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기 전에 계약해야죠. 알겠어요. 그럼 공인중개사 통해서 정식으로 계약하세요. 제가 확인해보고 입금하겠습니다. 아, 그게 급한 거라 개인 거래로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아는 분이라. 영희의 눈이 가늘어졌다. 민준 씨, 20억짜리 부동산을 개인 거래로 하자고요? 그건 좀. 장모님이 저를 못 믿으세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야죠. 전화기 너머로 강민준의 한숨소리가 들렸다. 알겠습니다. 그럼 공인중개사 통해서 하죠. 전화를 끊고 영희는 사설탐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팀장님, 강민준이 삼청동에 20억짜리 건물 있다고 하는데 확인 좀 해주세요. 3시간 후 답이 왔다. 박 관장님, 그런 매물 없습니다.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역시 영희는 예상했던 대로였다. 5억을 받아서 빚 갚고 도박할 작정이었던 것이다. 그날 저녁 서윤이 갤러리로 와서 울먹였다. 엄마, 민준 오빠가 나한테 통장 달라고 했어. 월급 나오는 통장 자기가 관리하게. 뭐라고 했어? 거절했어. 그랬더니 화내면서 결혼하면 다 공동재산인데 뭘 그러냐고.
영희는 서윤을 안아주었다. 잘했어. 조금만 더 참아. 곧 끝날 거야. 다음 날 영희는 한지영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사돈 어머니, 혹시 시간 되세요? 제가 갤러리로 가도 될까요? 그러세요. 1시간 후 한지영이 나타났다. 이번엔 평소와 달리 화장이 진했고 말투도 급했다. 사돈 어머니, 사실은 우리 민준이가 요즘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요. 5억만 좀 빨리 주실 수 없을까요? 무슨 스트레스요? 그게 사실 빚이 좀 있어요. 갤러리 운영하다가 생긴 빚인데 채권자들이 자꾸 연락 와서 우리 민준이가 잠도 못 자고 있어요. 빚이요? 얼마나 되는데요? 한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5억 정도요. 영희는 속으로 웃었다. 실제로는 12억인데 5억이라고 축소해서 말하고 있었다. 그럼 그 5억으로 빚을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갤러리는요? 갤러리는 나중에 천천히 하면 되죠. 일단 빚부터 갚아야 우리 민준이가 마음 편히 일하지 않겠어요? 한지영 씨, 제가 드리는 돈은 갤러리 개업 자금이에요. 빚 갚는 돈이 아니고요. 한지영의 얼굴이 굳었다. 사돈 어머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민준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그 빚은 민준 씨가 어떻게 진 건가요? 갤러리 운영 때문이라면서요? 그게 혹시 도박으로 진 빚 아닌가요? 한지영이 화들짝 놀랐다. 도박이라뇨? 우리 민준이가 무슨 도박을? 영희는 서랍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다.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찍힌 강민준의 사진들. 칩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는 모습. 한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어디서? 그리고 이건 룸살롱에서 찍힌 사진이고요. 여기는 불법 사채업자와 만나는 장면입니다. 영희는 차례로 사진들을 내밀었다. 한지영은 말을 잇지 못했다. 한지영 씨, 제가 30년 동안 미술계에서 일했어요. 사람 보는 눈은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 네. 처음부터 계획이었던 거죠. 제 딸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려는. 한지영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남편은 도망가고 빚은 쌓이고 민준이가 도박에 빠져서 우리 정말 벼랑 끝이었어요. 그래서 남의 딸 인생을 망치려고 한 거예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영희는 차갑게 말했다. 나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안 그러면 이 증거들 가지고 경찰서 갈 겁니다. 한지영은 비틀거리며 갤러리를 빠져나갔다. 그날 밤 영희는 서윤에게 모든 걸 보여줬다. 증거 사진들, 신용정보조에서 녹음 파일들. 서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료들을 보다가 결국 눈물을 흘렸다. 엄마, 나 정말 바보 같아.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내 잘못이 아니야. 쟤들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야. 이제 어떻게 해? 영희는 딸의 손을 잡았다. 복수하는 거지. 제대로. 일주일 후 영희는 강민준에게 문자를 보냈다. 민준 씨, 10억 준비됐어요. 이번 주말에 우리 집으로 오세요. 현금으로 드리겠습니다. 강민준의 답장은 즉시 왔다. 정말이세요? 감사합니다, 장모님. 토요일에 어머니랑 함께 가겠습니다. 영희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변호사님, 토요일에 우리 집으로 와주세요. 증인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관장님. 그리고 경찰서에도 연락을 했다. 네, 사기 미수건으로 신고하려고요.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영희의 성북동 집. 거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봉투가 놓여 있었다. 강민준과 한지영은 그 봉투를 보며
눈이 반짝였다.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강민준이 봉투에 손을 뻗으려는 순간 영희가 말했다. 잠깐만요. 그 전에 계약서 하나 쓰시죠. 계약서요? 네. 10억을 어떻게 쓸 건지, 갤러리는 언제 개업할 건지 명확히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강민준의 얼굴이 약간 굳었지만 이내 웃으며 말했다. 그럼요, 당연하죠. 영희가 준비한 계약서를 내밀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금전 차용 계약서. 차용인 강민준. 대여인 박영희. 금액 10억 원. 용도 갤러리 개업 자금. 상환 조건. 3개월 내 갤러리 개업. 개업 후 매출의 20%로 분할 상환. 용도 외 사용 시 전액 즉시 상환 및 법적 조치. 강민준이 계약서를 읽더니 주춤했다. 이건 좀 조건이 까다롭지 않나요? 10억이라는 큰 돈인데 당연히 조건이 필요하죠. 싫으시면 안 드려도 됩니다. 한지영이 아들을 팔꿈치로 쿡 찌르며 속삭였다. 일단 받고 봐. 나중에 방법이 있어. 강민주는 펜을 들어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 영희는 속으로 미소 지었다. 그럼 이제 드릴게요. 영희가 봉투를 밀어주었다. 강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러나 안에 들어있던 건 돈이 아니었다. 서류들이었다. 강민준의 신용정보조에서 도박 사진들, 룸살롱 영수증, 그리고 녹음 대본. 이게 뭡니까? 영희는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 살아온 인생의 기록이죠. 강민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한지영이 서류를 낚아채며 보더니 비명을 질렀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사기꾼에게 줄 돈은 없습니다. 그때 서윤이 방에서 나왔다. 손에는 또 다른 서류를 들고 있었다. 민준 씨, 이건 파혼 통보서예요. 그리고 이건 위자료 청구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1억을 청구합니다. 오미영,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이건 경찰에 제출할 사기 미수 고소장이에요. 강민주는 패닉에 빠져 소리를 질렀다. 장모님, 아니 박영희 씨.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였잖아요. 제 딸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려던 거. 증거가 어디 있어요? 영희는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서윤아, 너희 엄마 진짜 대박이야. 120억이래. 우리 이제 평생 놀고 먹겠어. 강민준 본인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일단 10억 받으면 사채부터 갚고, 갤러리는 나중 일이고 일단 빚부터. 녹음이 끝나자 강민준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이건 당신네 모자가 지난 3개월간 한 대화들의 녹취록입니다. 변호사님 확인해 주시죠. 그때까지 조용히 있던 김 변호사가 나섰다. 네, 모두 법정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한지영이 울며 매달렸다. 제발요,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정말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힘들다고 사기를 쳐도 된다는 법은 없어요. 영희는 휴대폰을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네, 경찰서죠? 신고했던 건건인데요. 지금 용의자들이 제 집에 있습니다. 성북동으로 와주세요. 경찰. 강민준과 한지영은 황급히 도망치려 했지만 현관문이 열리며 2명의 경찰이 들어왔다. 영희가 미리 대기시켜둔 것이었다. 강민준 씨, 한지영 씨, 사기 미수 혐의로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증거가 모두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시죠. 강민준과 한지영은 경찰에게 끌려나갔다. 한지영은 끝까지 울부짖었다.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잘못했어요. 문이 닫히자 거실에는 영희와 서윤, 그리고 김 변호사만 남았다.
서윤이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끝났어? 응, 끝났어. 영희는 딸을 끌어안았다. 30년간 미술계에서 버텨온 힘으로 딸을 지켜냈다. 한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법정. 강민준에 대한 사기 미수 및 횡령 혐의 재판이 열렸다. 방청석에는 영희와 서윤이 앉아 있었다. 영희는 흰색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었다. 서윤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강민준은 몰라보게 초췌해져 있었다. 구치소 생활 한 달 만에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수척해졌다. 방청석 뒤쪽에는 한지영이 앉아 있었다. 그녀도 예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고 저렴한 옷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다.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다. 피고인 강민준에 대한 사기 미수, 횡령, 도박 등의 혐의에 대해 심리하겠습니다. 검사, 공소사실 낭독하세요. 검사가 일어나 또박또박 읽었다. 피고인 강민준은 2024년 3월부터 피해자 오서윤을 상대로 결혼을 빙자하여 30억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며 피해자 박영희에게 갤러리 개업 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도박에 가담하였으며 이를 위해 다수의 금융기관과 사채업자로부터 총 12억 원을 차용한 후 상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소사실 낭독이 끝나자 강민준의 변호사가 일어났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진실로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있었으며 금전 요구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입니다. 사기의 고의가 없었습니다. 검사가 즉시 반박했다. 재판장님, 증거 1번을 제시하겠습니다. 법정 스크린에 강민준의 대화 녹음 대본이 떴다. 서윤아, 너희 엄마 120억이래. 우리 평생 놀고 먹겠어. 일단 10억 받으면 사채부터 갚고. 방청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강민준은 고개를 푹 숙였다. 그리고 증거 2번, 피고인의 도박 내역입니다. 화면에 강원랜드 출입 기록이 떴다. 최근 1년간 52회 출입, 총 베팅액 2억 6천만 원. 증거 3번,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이용 내역입니다. 증거 4번, 피고인이 허위로 차용한 금액 내역입니다. 총 12억 원. 증거는 계속되었다. 룸살롱 영수증, 사채 계약서, 횡령 관련 증언. 강민준의 변호사는 더 이상 변론할 수 없었다. 영희가 증인으로 나섰다. 선서를 하고 증인석에 앉았다. 증인, 피고인을 처음 만난 건 언제입니까? 지난 4월 상견례 자리에서였습니다. 그때 피고인 측에서 어떤 요구를 했습니까? 3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15억, 외제차 3억, 갤러리 자금 10억, 예단 2억이었습니다. 증인은 그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처음에는 딸의 행복을 위해 준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피고인이 12억의 빚이 있고 상습 도박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의 본색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에게 120억의 재산이 있다고 말했습니까? 네. 피고인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결과는 피고인은 즉시 태도가 바뀌었고 친구들에게 대박났다고 자랑하며 돈을 어떻게 쓸지 계획했습니다. 모두 녹음되어 있습니다. 증언이 끝나고 다음은 서윤의 차례였다. 증인,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약혼자였습니다. 피고인이 증인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서윤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결혼하면 제 월급 통장을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는 제 월급으로 하고 자기는 갤러리 빚을 갚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빚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피고인이 증인을 사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윤은 강민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아니요. 저를 이용해서 돈을 얻으려 했을 뿐입니다. 강민준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재판은 3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증거는 명백했고 변론의 여지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판사가 강민준에게 물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강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도박에 빠져서, 빚에 쪼들려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윤 씨를 진짜 사랑했습니다. 피고인의 녹음 내용을 들어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피고인 강민주는 결혼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한 점, 상습적으로 도박에 가담하여 막대한 빚을 진 점, 이를 은폐하고 피해자를 기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이에 피고인 강민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합니다. 방청석에서 한지영의 울음소리가 터졌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하지만 판사는 계속 말을 이었다. 본 판결과는 별도로 피고인의 갤러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주는 무너졌다.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퇴정하면서도 계속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중얼거렸다. 법정 밖으로 나온 영희와 서윤. 가을 햇살이 따스했다. 엄마, 다 끝났어. 응, 끝났어. 두 사람은 법원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다. 6개월 후, 청담동 영희 갤러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아니, 더 활기차졌다. 이번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기꾼을 물리친 청담동 갤러리로 유명해졌기 때문이다. 영희는 갤러리에서 신진 작가 전시회를 열고 있었다. 관람객들로 붐볐다. 박 관장님, 이번 전시 정말 좋네요. 감사합니다. 이 작가 앞으로 더 주목받을 거예요. 영희는 여전히 안목이 있었다. 30년 경력은 어디 가지 않았다. 갤러리 사무실에서 서윤이 일하고 있었다. 미술관 큐레이터를 그만두고 어머니의 갤러리를 돕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저녁에는 상담심리학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다. 엄마, 오늘 상담 예약 3건 더 들어왔어. 그래, 요즘 바쁘네. 사건 이후 서윤은 결혼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을 시작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것이었다. 어제 상담했던 분도 비슷한 케이스더라. 갤러리스트라고 접근해서 돈 뜯으려 했대. 세상에 사기꾼이 참 많아. 그래도 우리 경험이 도움이 되니까 보람 있어. 점심시간 두 사람은 갤러리 근처 한정식집에서 식사를 했다. 엄마, 주말에 소개팅 가기로 했어. 영희가 반가워했다. 정말? 어떤 사람인데? 대학원 교수님이 소개해 주신 분이래. 사회복지사고, 나이는 38살. 차는 소나타 타고 아파트는 전세 산대. 좋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면 그걸로 됐지. 응. 이번엔 겉모습 말고 사람 됨됨이를 봐야지. 그래, 그게 정답이야. 식사를 마치고 갤러리로 돌아오는 길에 영희가 말했다. 서윤아, 엄마가 이번 사건 겪으면서 확실히 깨달은 게 있어. 뭔데? 진짜 품격은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거. 한지영이랑 강민주는 명품을 걸치고 있었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잖아. 맞아. 반대로 우리는 떳떳하게 살았고 그래서 이길 수 있었어. 그날 저녁 영희는 오랜만에 단골 고객들을 갤러리로 초대했다.
작은 파티였다. 이 회장도 왔고 여러 컬렉터들이 모였다. 영희 씨, 이번에 정말 대단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제 딸을 지킨 것뿐이에요. 앞으로 갤러리 운영하시는데 더 주의하셔야 할 거예요. 미술계에 사기꾼들 많으니까. 걱정 마세요. 이제 사람 보는 눈이 더 생겼어요.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간 후 영희는 갤러리 안을 천천히 걸었다. 벽에 걸린 그림들을 하나하나 보며 생각에 잠겼다. 30년.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던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이겼다. 갤러리 창문으로 청담동의 야경이 보였다. 화려한 불빛들. 하지만 그 불빛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있었다.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는 곳. 영희는 이제 그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었다. 며칠 후 뜻밖의 손님이 갤러리를 찾았다. 초라한 옷차림의 여자. 한지영이었다. 박 관장님.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무슨 일이세요? 한지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민준이는 지금 교도소에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갈 곳도 없어요. 영희는 한숨을 쉬었다. 분노는 이미 사라졌다. 남은 건 연민뿐이었다. 한지영 씨, 앉으세요. 영희는 차를 한 잔 따라 주었다.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어요? 아니요. 그냥 기다리세요. 영희는 안쪽 냉장고에서 샌드위치와 과일을 꺼내왔다. 드세요. 밥은 드셨어요? 한지영은 울먹이며 샌드위치를 먹기 시작했다. 얼마나 굶었는지 손이 떨렸다. 제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다 제 욕심 때문이에요. 이제라도 깨달으셨으면 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서윤 씨한테도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영희는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 한지영에게 건넸다. 이거 받으세요. 아니에요, 저는. 받으세요. 그리고 일자리 알아보세요. 이제 제대로 사세요. 한지영은 돈을 받으며 계속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영이 가고 나서 서윤이 물었다. 엄마, 괜찮아? 저 사람한테 돈까지 주고. 괜찮아. 이제 우리랑은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냥 불쌍한 사람일 뿐이지. 엄마 마음이 넓은 거야? 아니면 호구인 거야? 영희가 웃었다. 둘 다 아니야. 그냥 인간적인 거지. 그날 밤 영희는 일기를 썼다. 2025년 가을.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돈은 사람을 미치게 만들 수 있지만 진짜 가치는 돈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는 것. 서윤이는 이제 더 강해졌다.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성장했다. 나도 마찬가지다. 30년 전 이 갤러리를 시작했을 때 나는 그저 미술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돈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것. 그리고 떳떳하게 사는 것. 청담동은 여전히 화려하지만 나는 그 화려함에 속지 않는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눈을 가졌으니까 앞으로도 이 갤러리를 계속 운영할 것이다. 서윤이와 함께, 그리고 진짜 예술을, 진짜 가치를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일기를 쓰고 나서 영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청담동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 그녀는 그 화려함 뒤의 진실을 알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딸이 무사하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평소처럼 일찍 갤러리 문을 열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청담동 거리에는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비치고 있었다. 갤러리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 카페에서 커피를 사는 사람들, 명품 가게를 구경하는 사람들. 영희는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인생은 계속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어떤 일이 닥쳐도 30년간 쌓아온 이 자리를, 이 자존심을, 이 삶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청담동 영희 갤러리. 오늘도 문을 연다.